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14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둘째, 문제풀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지역사회복지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고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인 LMS상의 토론방에 게시된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기 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론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국가 전문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이자 사회복지사 1급 출제 교과목입니다. 자, 관련 내용을 학습해 두시면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역사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자, 아마 우리 동네, 아파트, 마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마 지역을 떠올리실 텐데요. 자, 지역사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관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령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르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가족들이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안부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복지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이 단순한 어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수준을 넘어서서 가상의 공간에서의 일종의 디지털 공동체를 포함하는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들이 강했는데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직이나 빈곤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이해를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의 영향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복지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역사회는 이렇게 변화를 할까요? 자, 사회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사회를 가족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관이나 기업 등이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생태 체계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의 변화를 산업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붕괴에서 찾는가 하면 현대 도시 속에서 이웃 간의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 전통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이론적 관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가령 어떤 한 어르신이 고립되어 있는 문제를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요.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나 주민들과의 관계 등이 모두 어르신의 고립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는 자선조직협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보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선조직협회는 중복 지원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돕고자 했죠. 자,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전신이자 사례관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인보관 운동인데요. 자, 인보관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철학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거나 북돋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가령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에 관련된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돌보게 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 실천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바로 가치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는 지역사회 개발인데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바로 사회 행동입니다. 자, 제도 개선과 권익 옹호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죠. 자, 현실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함께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가령 지역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민 참여가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수립하는 계획도 필요하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겠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따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함께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떤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지역사회에 발생한 다양한 이슈나 문제는 일정한 원칙과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을 집약하거나 공유하게 되고, 때로는 풀뿌리 지도자, 일종의 토착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거나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지역의 이벤트를 개발하는 노력 등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화두는 뭘까요? 바로 지역사회 종합 돌봄입니다. 자, 이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욕구를 조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또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안내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령 한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관과 보건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병원, 자원봉사단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대사회복지사에게는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실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능력, 사람과 기관,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주민의 힘을 키우는 임파워먼트 능력,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 개발과 동원 능력, 그리고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조직화 능력 등이 필요하겠죠. 자, 결국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하죠. 자, 지역사회는 어느 한 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동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문장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는 주민과 자원을 연결시켜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실천 과정이다.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둘의 마을을 현대사회에서 복원해 보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이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주민의 힘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을 수강하면서 전체 15주 중에서 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원격 수업에 대한 부족 부분은 온라인 학습에서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인 LMS 상에서 토론 주제로 논의되었던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였고요. 자, 객관식 문제로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보기입니다. 자, 5가지 보기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부상조 활동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표현이고요.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에 의해 촉진된다. 사실은 정답은 여기서 바로 2번이 될 텐데요. 자, 지역사회는 이질성보다는 그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자, 오늘날에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보다는 더 강조되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개념은 사회 발전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티도 같이 가상 공동체도 지역사회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자,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은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기 5가지 보기 중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만 만 이루어진다라고 하진 않죠. 많은 주체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복지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사회 보호는 시설 보호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하기보다는 시설 보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민간 조직이 아닌 공공조직을 통해서 달성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단답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뭐 보기 정답이 보이겠지만 농촌 사회와 유사하게 현대 사회의 도시인들도 혈연이나 이웃,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뭐 문제에도 바로 정답이 있겠죠. 자,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적 관점.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시가 되어져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지역사회 보존 이론,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마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아마 살펴보시면 에, 방금 보기에서 제시됐던 내용들, 특히 지역사회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나 이태원과 같은 외국인촌, 장애인 밀집 지역, 차이나타운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지역사회 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구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 주요 기능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사회통제 기능은 종교제도가 수행한다. 자, 종교제도가 아니라 사회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지역사회 제도의 기능은 바로 정치제도가 되겠죠. 자, 종교제도는 사회통합의 기능에 적절하다라고 길버트와 스펙트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자, 3주차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 앞부분에 다 정답이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가 1970년대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오일쇼크,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고 또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정부 개입이 갖는 한계로 인해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이 뭐 주석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경제 상황과는 달리 경기가 나빠서 생산과 수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성장과 고물가라고 하는 어떤 경제 상태를 의미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70년대 오일 쇼크라든지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등장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제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세금을 줄인다든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다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노선이었고요. 198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져 가지고 세계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를 국가가 제공하는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하나의 권리로서 보는 권리 중심으로의 복지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답입니다.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4주차 주제는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방자치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가 무엇이냐? 이건 바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사상이 되겠죠. 이런 지방분권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특히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정부 기관의 활용 가능성은 복지다원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맞는 올바른 표현이죠. 왜냐하면 복지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혹은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기관에서만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과 주민과 같은 비공식 조직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나 영리조직이나 종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복지다원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재원에 의해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자기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것을 통칭해서
지방자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방자치 개념의 두 가지 요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주차에 다룬 주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객관식 문제로 제시된 것은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 조직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 모델 중에 어느 모델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요. 자, 변화 매개체로 과업 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하고 권력 구조에 있는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하고 기본 변화 전략은 자신의 문제 결정 및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변화 전술로 합의를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자,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사회 보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계획, 정책 모형에 가까운 성격이 있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에서 사회계획 정책 모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의 참여로 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역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디귿에 해당되는 사회계획 모델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리언 사회운동 모델과 리얼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한 번 더 꼬아들었기 때문에 푸는데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정책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7주 차에 다룬 수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7주 차에 관련된 퀴즈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거죠.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사정하겠죠. 자, 이런 사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또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 이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보기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음 사례에서 A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정의 유형이 무엇이냐.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사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센터에 인테리어에 도움을 줄 가구점이라든지 센터에 아동도서를 지원해줄 출판사나 서점, 학습 부진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해줄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을 찾고 있다. 사실 다들 이 지역 아동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자원 사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이것을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사회계획 정책 모델과 사회행동, 특히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연결시켜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로스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안내자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샌더슨은 사회계획 정책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분석가, 계획가, 행정가라고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로스는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나 행동가 역할들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옹호기술이나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등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주차는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개별 관리를 넘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이 자원봉사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헌신적이고 훈련된 인적 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혹은 자원봉사 단체가 필요하고 또 투명하고 전략적인 물적 자원으로서 모금과 후원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10번째 주제는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괄호 안의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OX 퀴즈에서 O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공동모금이 갖는 주요 기능은 기획과 홍보, 모금, 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도 O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주제는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부장 협의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비영리 조직인 NPO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조직인지 비공식 조직인지 혹은 공공 영역인지 민간 영역인지 그리고 영리 조직인지 혹은 비영리 조직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업 때 말씀드렸던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국가의 영역과 이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제3세트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공식적인 조직이냐, 공공이냐, 민간이냐 했을 때는 이 삼각형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영역에 해당되는 민간 영역에 해당되겠죠. 자, 공식적인 조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공식적인 조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리 조직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non-profit이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답인 것처럼 정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공식적인 조직이면서 민간 영역이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에 해당되죠. 자,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앙부처와 연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게 되었고요. 읍명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주차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로 지난 시간에 지역 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자활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활사업은 바로 근로능력자의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활사업 의무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만 의무 참여자에 해당되고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다가 소득이 발생해서 자활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분들을 특례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자활급여 특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서비스의 질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 기업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15주간 수업 중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한 10주간에 해당되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상의 토론
상의 퀴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말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신 공부 내용들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기말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4주차 수업 내용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에 관한 주요 맥락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주차에서 13주차까지 진행된 원격 수업 토론방 퀴즈 문제 풀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드립니다. 제15주차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역량 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 관련 토론 퀴즈 중심의 단답형과 OX 퀴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추진 체계와 관련한 서술형 문제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비오픈북 테스트와 오픈북 테스트를 병행하여 시험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